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군요. 그런데 날씨도 딱 외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대신 독감을 걸려서 일주일 동안 기침과 고열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간헐적으로 기침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방송 중에 혹시 기침이 나와서 제가 결례를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지난주에 나왔던,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도 늦어진 이유는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감기 때문에, 영양 때문에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긴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보도자료인데요.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 6조 1,593억 원입니다. 자, 우리 이런 너무나 많은 돈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에게는 별로 마음에 닿는 게 없죠. 왜? 너무 크고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뭐 보통 수백억, 수천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 꿈속에서 보던 그런 건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예산이 6조 1,593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내용을 읽고 여러분께 꼭 중요한 사항, 이것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이 부침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부침 서류도. 왜냐하면 요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훈처장이 이게 어디에 보고했던, 그리고 또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내년 예산에 보상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이 5.5% 인상이 됐는데 보상금 내용은 간호수당, 6.25 자녀수당, 고엽제수당 등이 5.5%가 일단은 올랐고요. 일단은 자, 그리고 7급은 3.5%, 6.25 전몰 신규 자녀, 그러니까 6.25 전몰 승계한 신규 자녀는 15%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7급은 3.5%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7급은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불만의 소지, 그리고 사실상 생활이 안 되는 이런 국가용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만큼 막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7급에 대해서 3.5%를 아마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순간에 실망할 거예요. 3.5%면 지금 몇 푼이나 되느냐. 우리가 수백만 원 받는다면 3.5%라면 얼마 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빈약하게 받는 것을 3.5%면 올려주나 마나 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께서 반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 국가보훈처는 많은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구석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안 돼 있으면 좀 더 나왔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7급은 3.5%, 6.25 전몰 신규 습득 자녀는 15%.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건비는 이 정도 오르고요. 매월 나오는 금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병원이 여러분께서 병원을 가려면 상당히 힘들고 또 멀리 가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근처에는 병원이 없어서 일반 병원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위탁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탁병원 가야 되는데 위탁병원조차 멀다. 그러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병원을 한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녀한테 하루만 연가를 내고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자녀가 와서 하루를 반가라 연가 내고 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시는 이런 경향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늘 느껴오던 터라 이번에는 현재 위탁병원이 전국적으로 640개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병원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은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자기 가까운 데 생기지 않으면은 뭐 생기나 마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까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위탁병원 640개에서 100개를 더 늘려서 740여 개로 확대하겠답니다. 내년에는요. 그러니까 위탁병원이 640개에서 740개로 확대돼서 여러분의 진료받는데 좀 불편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보훈처에서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또 하나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참전유공자는 본인 부담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 기준인데요. 75세 이상만 일단은 참전 유공자 본인 위탁병원 진료 시에 그 진료비가 감면이 되는데 75세 이상만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불만이 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75세는 왜 75세까지만 하고 5세부터 하고 그 이하는 74세까지는 돈을 내야 되느냐? 이거 뭐가 다르냐? 나이만 좀 적을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일단은 그거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4사분기면 지금 4사분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일단 금년 4사분기부터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 본인은 위탁병원 진료비가 연령 기준이 일단은 75세 이상이 나이가 폐지됐다. 나이가 상관없다. 여기에 해당되면 참전 유공자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2024년까지 국립묘지를 12만 5만 기, 그러니까 12만 5천 기라고 그러죠. 묘를 기로 한자로 보면 기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2년 후까지는 12만 5천 기를 조성 확충하겠다. 그리고
자손 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 시설로 건립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독립유공자 같으신 분은 본인이 젊을 때 아니면은 그렇죠. 젊을 때 독립유공자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이 어렸죠 그때는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자녀들이 지금 감면을 주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의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는데 본인들도 자라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개인 묘지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자, 이런 분들을 독립유공자 추모 시설을 건립해서 거기다가 뭐 이미 그 모든 것은 안장 시스템이 아니고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그걸 넣어서 그걸 보관하는 아마 그런 것도 건립을 해서 그러니까 추모 시설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에도 예우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주 귀국 정착금, 영주 귀국 정착금.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젊어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그 외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그 고향이 그리워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고국에 가서 묻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뭐 아이스칩 탑재 등 품격과 편의를 증진하고 뭐 디자인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좀 무리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외국에 사는 사람도 아마 이게 필요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의 품격과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거 뭐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 받기 것이잖아요. 받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렸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거의 처음부터 신임 인사부터 모토가 그리고 그 신조가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다양한 예우와 시책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어디 가서나 지금 인사 말부터 시작해서 공공장소나 어디 가면 꼭 이 마지막 말은 이렇게 꼭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유공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어렵게 살 때 그분들은 잘 먹지도 못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또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된 정말 귀중하고 보배롭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방에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낌없이 내는 그리고 모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자 돈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참 해방 군들 그 책자 한번 읽어보면요
진짜 가슴이 짜릿짜릿합니다. 그분들이 애국은 진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은 받는 데만 익숙합니다. 주는 데는 전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뭐 모든 수당, 별 수당을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웃을지 모르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까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빈둥빈둥 놀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래야 또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라는 뜻으로 생명을 이 땅에 주는 것이지 태어나서 남에게 해만 끼치면서 살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국가의 정말 그 젊은 피와 모든 재산과 헌신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그런 선조들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박민식 그 보훈처장이 아버지가 뭐 월남전에서 사망을 했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새싹이 돋아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최고 인류의 그 보훈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시시때때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우리나라가 빨리 좀 부유해지게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훈 우리 보훈 가족에게도 더 흡족하게 만족하게 고생했던 보람 또 그 어르신들이 뭐 지금 뭐 그 보람을 찾자고 일단은 희생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뭐 어쨌든 그 몸이 망가져서 일반 평균인보다 잘 살지 못하고 또 어디 가면 취업할 때도 또 제약을 받고 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항상 제약된 사정에 살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분도 일단은 항상 이해를 해주는 편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말이 좀 샜는데요. 국가보훈처의 2023년도 예산은 6조 1,593억 원으로 확정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 다시 한번 살짝 보면 보상금 중에서 간호보상금, 6.25 자녀 보상금, 고엽제 보상금 이렇게 이제 각각 있는데 5.5%가 오릅니다. 7급은 3.5%가 오르고요. 자, 6.25 전몰 자녀 이런 15%가 인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도움이 좀 될 거고 사람이라는 게 어찌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보훈처장도 또 대통령도 어떻게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차차 머지않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그 환경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100년을 사냐 1000년을 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죽기 전에 그런 혜택을 누려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셔요. 또 그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빨리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를 해야지. 내가 죽어버리면 뭐 어떻게 해소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쪽과 저쪽과 모든 두루두루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때마다 팔습조가 되어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잘 적응하고 순간순간 변해서 적응하는 그런 테크닉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그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독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무실 나와서 일하고 있고 또 내일 또 휴무가 필요 없이 계속 일하는 시간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은 그 독감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지금도 가끔 기침 한 번씩 나옵니다. 해소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던 제가 읽었지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하단에 제가 붙여 놨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죠. 내용이 많으면은 꼭 하단에 제가 그 글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단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나 적게 올라서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요. 또 뭐 넉넉히 올라야 좋겠지만 또 형편이 그런 거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괜히 자꾸 그 마음 상하시면은 몸도 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날씨도 이제 추워오는데 늘 몸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